자,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교과목을 가지고 이제 14주차 이제 마지막이고요. 15주차는 알다시피 이제 기말고사가 됐어요. 그래서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는 클래스룸에다가 G 클래스에다가 거기다가 공지사항에다 제가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또 레포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객 서비스 능력이 3절과 4절에 대한 부분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고객 감동입니다. 고객의 불만 이전에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불만이 있으면 고객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은 어떤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키워드는 감동입니다. 고객이 감동을 심어줘야 충성 고객이 되고, 충성 고객이 다시 재구매를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죠, 일종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수업을 하고 이 대인관계 능력 수업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업에 제6장 고객 서비스 능력 25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2절까지 했었죠. 이제 3절 고객의 불만 처리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교과서를 교수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259페이지죠. 여기 고객의 불만 처리 프로세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아마 살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불만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처리하는 그 당사자가 된다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교수님이 이제 3절 고객 불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교수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이죠. 3절 고객의 불만 처리. 불만 처리 프로세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고객의 불만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고객의 불만은 어떻게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고객의 불만 처리 원칙. 불만 처리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지금 고객이 갖는 불만은 다양하기 때문에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는요, 고객의 만족, 고객 만족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고객에 대한 개념 자체가, 물건이 이제 공급이 딸렸을 때는 고객이 오히려 을이 된 상태였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금은 이제 고객의 어떤 그 다양한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객이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 각 기업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제 고객 만족입니다. 이게. 고객 만족은 매출의 선순환을 일으키죠. 만족을 하기는 다시 재구매를 하니까, 그죠? 요건 이제 재구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만족이 되지 않으면 다른 회사 거를 가는 거죠. 다른 회사, 타 회사, 그죠? 타 회사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 만족에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사활을 걸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불만사항이 발생이 됐다. 불만사항. 그렇다면 이 불만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 방법. 이게 이제 프로세스죠. 그죠? 프로세스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네 가지로 나옵니다. 네 가지. 첫째는 뭐냐면 공정성을 해볼까요? 공정성. 공정성이 뭔 얘기인가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별 대우,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차별 대우.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차별 대우죠. 그래서 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지 않게끔 공정성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자기가 지불한 대가에 못 미치는 서비스. 다시 말해서 10,000원의 지불을 했지만은 이 10,000원 이하의 서비스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이제 불만 사항이 되는 거죠. 불만 사항이에요. 불만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느끼지 못하게 이 공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첫 번째 불만 처리 요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싼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뭐 추리닝 바지 입었다고 해가지고 덜 친절하고, 뭐 이런 개념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고객의 불만이 더 폭발하겠죠. 둘째는 효과적 대응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효과적 대응. 효과적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적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거나 비용 절감 의식하다가 더욱 큰 소리를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보면은 소탐대실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탐대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입니다. 그래서 빨리 대응해요. 빨리. 신속 대응이에요. 신속한 대응.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이 불만의 강도가 더 높아져요. 불만 강도가. 그래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야 돼요.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프라이버시. 이 일종의 고객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죠? 예, 자존감 또는 자존심. 이 자존심. 이거에 흠집이 가게 되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실제 개인에 대한, 고객에 대한 예의, 고객 예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연습을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래서 인사하는 법, 그 다음에 고객이 얘기하기도, 말 끝나기 전에 끊지 않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고객의 불만 처리하는데, 자, 마지막에는 뭡니까? 사례가 공유돼야 돼. 사례라는 게 뭐예요? 이게 사례. 이 불만 사례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불만 사례. 그러면은 보통 불만 사례가 이렇게 사례를 쭉 모아보면 1, 10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보면 대부분 이 범주 안에 들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해라. 대응 전략이 나오겠죠? 대응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전략에 의해서 사실 고객의 불만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자체가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타 부서하고도 공유를 해야겠죠. 이 공유한 것이 이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매뉴얼이 나오겠죠. 매뉴얼은 뭐예요? 고객 불만 유형 1, 2, 3 해서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응 메뉴이게 대응. 요거를 어떻게 해요? 전체 직원이 어떻게 한다? 공유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
시스템에 의해서 고객을 관리하죠. 그렇죠? 이렇게 고객의 불만 처리 원칙을 교수님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구입을 하고 또 사용하는 고객이잖아요. 그죠?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떨 때 가장 화가 나고 어떨 때 가장 감동을 갖나요? 이 고객이 감동을 받았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고객인데 그 회사에서 어떠한 것 때문에 감동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그 감동이 모여서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고객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불만 이전에 불만은 이제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불만을 처리를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거를 더 확대를 해서 그 진행을 한다면 불만은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러면서 감동은 곧바로 어떻게 돼요? 충성 고객이에요. 돼요. 충성. 절대 안 떠나요. 충성 고객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왔죠. 다시 한번 보면 첫째, 공정성을 유지한다. 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셋째, 개인의 프라이빗을 존중해줘야 한다. 넷째, 사례가 공유돼야 한다. 이렇게 고객의 불만 처리 원칙을 네 가지를 교수님과 함께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259페이지의 마지막 저희 아래 보면은 고객의 불만 처리 프로세스예요. 불만 처리 프로세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불만을 처리할 것인가? 자, 불만이 왔어요. 이게 고객 불만 접수했어요. 그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처리할 것인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죠. 교수님이 얘기한 그 매뉴얼입니다. 네? 이 매뉴얼, 여기서 보게 되는 이제 매뉴얼이 원칙이죠. 이제 매뉴얼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직원 교육이 들어가겠죠. 예. 직원 교육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보면은 이제 8단계의 어떤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일단 불만이 첫째 접수가 돼야죠. 그죠? 접수. 그리고 경청한다. 예, 경청한다. 고객의 말에 경청한다. 토를 다. 이래서 안 됩니다. 그 잘못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경청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파악해서 경청하고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 근데 고객은 자기 혼자 느꼈던 그 감정이고 여기 접수받는 사람은 맨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또 그 얘기구나. 그러면 쉽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그거요? 알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 알겠고요. 그럼 아는데요. 예. 이렇게 해갖고 말을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 본인은 그것이 그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근데 고객은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청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경청을 해야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내 말을 잘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감정이 더 격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는 감사와 공감이에요. 감사, 공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감사가 뭐예요? 문제가 발생됐는데 문제 제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예? 문제를 몰랐는데 문제를 알려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 해결점. 그럼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고객한테. 그래서 감사와 공감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이 감사 표시를 하고 또 불만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야 돼. 그렇군요. 예? 고객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 이번에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원칙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화가 났겠군요. 예?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 고객과 함께 공감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예? 매뉴얼이. 세 번째 뭐예요? 그 문제가 나왔어. 공감을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과. 그죠? 그 다음에 약속을 해야겠죠? 고객님, 1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숫자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숫자로. 예? 숫자로 얘기를 해줘야 구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성. 그래서 사과와 해결 약속을 한다. 몇 번째?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만 처리 방안 계획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로 왔어요. 네 번째. 예? 자, 네 번째. 요거 한번 지울게요.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여기다가 네 번째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는 불만 처리 방안 계획을 세요. 불만이 왔으면 불만 처리, 예? 방안, 계획. 불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논의해야 돼요. 그래서 불만 처리 방법을 우리가, 관련된 부서와 같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계획을 잡아야겠죠. 그죠? 효과적인 불만 처리를 해서 불만사항을 점검해요. 불만 처리가 이런 불만이 왔다. 고객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언제, 어떻게 구체성 있게 계획을 잡아야 돼요. 구체성. 이거 반드시 계획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한다.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자, 계획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다음 끝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겠죠. 예, 5번 신속 처리. 고객과 약속을 지켜야 되죠. 약속. 예? 신속 처리. 재발 방지. 자, 교수님제 보면 우리가 이제 에어컨이 올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고장이 났는데 이 AS 기사가 수리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본사에서 반드시 뭐가 와요? 확인 전화가 와요. 기사가 친절했느냐, 서비스는 만족하느냐, 이런 것들이 와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런 것처럼 고객의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것들, 또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불만 처리 결과를 얘기해 줘야겠죠. 그죠? 불만 처리가 어떻게 됐다. 결과를 어떻게 해? 결과를 알려줘야죠. 예? 결과를 알려준다. 그리고 만족하셨습니까?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그죠? 확인한다. 만족 여부. 만족하셨습니까? 불만족하셨습니까? 이 여부를 항상 확인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뭡니까? 일곱 번째는, 자, 요건 지울게요. 자, 일곱 번째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돼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해요? 마련한다. 제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 요구되는 사항에서는 관련 표준을 재개정한다. 그러니까 재발 방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규정, 예? 또는 매뉴얼, 예?
또는 뭐 다른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수정 보완할 수 있어요. 보완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객이 사각지대에서 바라본 문제점, 불만사항이 있다면 규정까지도 바꿔가면서 이거는 바꿔야겠죠. 그래서 그 대책이 바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 8번 뭐냐 하면은 8번은 피드백이다. 예? 자, 피드백이다. 고객의 불만 사례를 전체 직원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누가요? 전 직원. 그래서 전 직원 공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발방지. 유사한 고객 불만이 생기지 않게 재발방지.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쭉 쌓였어요. 이렇게 쭉 쌓이게 되면 쫙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역사죠. 예? 1년부터 10년까지 쭉 쌓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불만 사항을 미리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차가 많은 회사일수록, 연차가 많은 다시 말해서 오래된 회사일수록 고객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고객 불만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겠죠. 예? 왜냐면은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이 있어요. 경험. 그죠? 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에 대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만큼 쌓일 거 아닙니까? 쌓이게 되면은 오래된 회사, 그 다음에 대기업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매뉴얼이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고객이 감동을 주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6장 고객 서비스 3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수님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쭉 지워볼게요. 자, 여기 261페이지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61페이지죠. 예? 자, 이게 사례가 있어요. 사례를 교수님 한번 읽어볼게요. 과연 원스톱 서비스는 불가능한 것인가? 필자는 최근에 고등학생인 아들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함께 동네 외과 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예? 접수대로 가니 이미 3사람이 대기 중이었다. 접수할 때 혹은 자리 순서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줄에 맞춰 4번째 순서에 서 있었다. 그러나 느닷없이 접수대 여직원이 퉁명스러운 말투로 뒤에 서 있지 말고 의자에서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건 아닌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그 말이 명령조로 들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직원이 그 친절도 때문에 매상의 좌우가 돼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언짢은 표정을 하고 잠시 의자에 앉아 아들과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 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 차례를 부르는 것 같았다. 아들과 함께 접수대로 가니 직원은 우리에게 대기자가 많아 1시간 20분에 30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내가 직원에게 그럼 대기시간 동안 근처에서 급한 볼일을 보고 올 테니 혹시 그 전에 우리 진료 시간이 되면 문자로 알려줄 수 있냐 물었다. 하지만 직원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결국 필자는 아들과 함께 최대한 빨리 볼일을 마치고 시간이 늦지 않게 병원으로 돌아왔다. 마침 아들 순서가 되었다. 그 후 계속 진찰실로 들어가세요. 나오세요. 약국에 가서 약 타세요. 기계적인 음성만 들었다. 진료 후 병원 문을 나서는데 기분이 유쾌하지 않았다. 병원이 고객을 좀 더 배려한다면 최소한 고객 대기 순서표 기계를 설치하여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내방객이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야, 이건 굉장히 이게 저도 저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병원을 사례를 들었는데 병원이죠. 이 병원은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 그죠? 간호사하고 그다음 행정 직원들이죠. 예.
행정 직원들, 또 뭐 조무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업무가 일단 많습니다. 업무가 많아요. 이게 뭐 편들리는 게 아니라 많다. 업무가 많다. 뭐가? 업무가 많다. 그러다 보면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예의 있게, 예? 친절 있게,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고객의 불만으로 이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로 안 가죠? 더 친절한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요, 일을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에 중요한 거는 행정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예의와 친절과 다정다감하게 하는 이런 예절 교육이 지금 어떤 회사에서도 그렇고 백화점에서도 그렇고 이런 교육을 별도로 시킵니다. 인사하는 거 보셨죠? 예, 백화점 가면은 여러분들 손님이 이미 들어오기 전에 연습을 하죠. 인사하는 연습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사례들이 결국은 충성 고객을 만들기는커녕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병원 가려면 이 A 병원이에요. 갔다 왔어요. 불만이 됐어요. 그러면 이 A 병원은 누가 간다 그러면 거기 가지 마라. B 병원으로 가라.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이 돼버려요. 바이럴 마케팅 뭐예요? 입소문. 이 바이럴이 뭐예요? 바이러스에서 나온 거예요. 바이러스는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 가니까 너무 불친절하더라. 또 어느 식당 가니까 너무 불친절하더라. 화가 나더라. 명령조를 얘기하더라.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친절하는지, 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가 필요한지, 고객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 서비스는요, 바로 매출로 이루어져요. 예? 고객 서비스. 바로 매출입니다, 매출. 예? 매출. 그럼 이게 떨어진다.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매출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회사가. 병원이든, 어디 가든지 간에. 예? 그래서 이 고객 서비스가 결국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261페이지 보면 교육적 시사점 해가지고 고객과 직원의 시간 감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어떤 상황을 담당자가 요청했을 때 담당자가 고객이 기다릴 것을 요청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5분 정도 소요했다면 고객이 체험하는 수는 15분 정도로 실제 시간의 3배이다. 그렇죠? 기다리는 거 무지하게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담당자는 업무 처리를 실제 3분의 1도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객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죄악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객을 기다리게 한다. 예? 고객을 기다리게 한다. 고객을 기다리게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야, 이거 우리나라 이 고객 기다리고 줄 서고 이거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예?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위압적으로. 위압적. 또는 고압적. 이게 되게 불쾌하죠? 예. 이게 바로,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예요,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떠나게 됩니다. 고객은 떠나게 되죠? 예, 떠나게 됩니다. 자, 4절 고객 만족 조사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전에 이제 264페이지 보면은 고객 감동을 위한 10가지 실천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교수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 자주 대화해야 돼요. 요즘 SNS가 많이 돼 있죠. 교수님이 책을 보면서 자 보면은 책을 보면서 여기죠.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과 자주 대화한다. 두 번째, 고객이 필요하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고객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고객과의 문제 해결을 책임감을 갖는다. 고객이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솔선수범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직원의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고객 감동을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고객 감동을 10가지 실천 사항이에요. 자, 교수님이 이 머리말만 얘기를 했는데, 자, 첫째는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고객과. 누구와? 고객과. 요즘 뭐 SNS가 많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소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죠? 고객 필요 서비스를 어떻게 발굴한다. 발굴해서 어떻게 제공한다. 아, 고객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발굴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고객에게 우리는 고객과 또 직원의 개념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개념을 줘야 돼요. 동반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충성 고객의 의미예요. 충성 고객. 예? 동반자라는 의미. 네 번째, 그 다음에 고객의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갖는다. 책임감. 그죠? 예, 책임감. 다섯 번째, 기대 이상의 서비스. 예? 기대 이상의 서비스. 기대 이상의 서비스가 온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바로 이게 감동을 합니다. 감동. 예? 이 감동을 한다. 감동을 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예요? 여섯 번째는 솔선수범. 예? 솔선수범 한다. 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가 좋은 서비스. 이거는 뭐냐면 직원 사회에서요. 직원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 사회에서 솔선수범을 한다. 자, 7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 뭐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한 거 무지하게 싫어해요. 복잡하다. 이거 안 돼. 예? 예, 고객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8번. 서비스 능력 키우는 거예요. 서비스 능력. 그죠? 서비스 능력을 키운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해요. 예,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고객과 약속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자, 맨 마지막 열 번째는 고객에게 어떻게 감동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한다. 고객 감동, 끝없는 노력,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결론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객 만족 조사 4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은 고객 만족 조사를 어떻게 하냐. 고객 만족 4절. 예? 고객 만족 조사. 고객 만족 조사의 중요성. 왜 중요해? 예? 중요성. 왜 그러죠? 예, 왜 그러죠? 이거는 고객 만족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고객들이 직접 조사를 참여해 주지 않으면 고객이 만족하는지 불만이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의 만족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요. 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SNS로 탁탁, 네? 문항을 제시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하는 방법, 또는 유선으로 전화로 통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객 만족 조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고객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해요. 고객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함. 이게 바로 고객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수많은 기업과 접촉하기도 하죠. 관계를 맺기도 하고. 자,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어떤 회사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집안에 있는 회사가 한 20여 개 회사가 넘을 거예요. 냉장고만 열어도 한 30개 회사가 넘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회사의 고객으로서 시작을 하면서 끝날 때까지 하루 일과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용해보고 느낀 점, 먹어보고 느낀 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불만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고객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그렇죠? 그렇지 못하게 불만스럽다는 결론이 내려요. 그러면 그 회사 제품을 사겠어, 안 사요? 안 사는 겁니다. 안 사는 거예요. 예? 자, 6시그마죠, 이거. 6시그마 창시자 마이클 헤리는 측정이 없으면 개선도 없다. 이게 측정이 없다. 측정이 없으면 개선도 없다. 측정이 없으면. 측정이 뭐예요? 조사의 조사, 이거. 만족도 조사. 만족조사. 측정이 없으면 개선이 없어요. 왜? 어떤 걸 개선할 건지도 모르잖아요. 이 개선에 대한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고객만족조사 한다는 거예요. 고객만족조사의 목적 및 내용이었고, 고객만족조사의 목적은 고객의 주요 요구를 파악한다.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고객 요구를 도출해요. 자사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토대로 경영 프로세스의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또 8개의 조사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나왔어요. 자, 첫째,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조사 목적이 불분명하다. 자, 고객 조사에서는 전문가에 의해서 써야 되고, 특히 이제 만족 고객을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질이 떨어지게 되면 불만족 고객이 바로 돼버리죠. 그래서 이 만족 고객을 더 우대를 해서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 만족 조사 방법 해갖고 266페이지에 고객 만족 조사는 고객 만족의 주관적 심리적 측면을 잘 반영하는 변수를 찾아 계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량화라고 되어 있어요. 계량화. 계량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점수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문항인데 1번에서는 뭐 매우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해갖고 여기서 이거는 5점, 그 다음에 뭐 4점, 3점, 2점 이렇게 해갖고 계량화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몇 점 이하, 몇 점 이하는 요것이 바로 개선사항으로 넘어요. 개선사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계량화가 돼야 돼. 계량화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계량화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고객 만족조사의 측정 방법은 첫째는 고객 설문조사가 있죠. 설문조사. 우리 많이 하잖아요. 설문조사. 그죠?
설문조사가 있죠. 그 다음에 마케팅 리서치를 통해서 경쟁사 제품을 선택한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고객의 생각을 물어야 돼요. 그 고객이 떠났어요. 고객이 삼성에서 LG로 떠났어요. 그럼 LG로 떠난 사람들이 왜 떠났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 사항이 나오고 그리고 더 보강해갖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고객 불만 및 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까 매뉴얼에 대한 부분이죠. 신속하고 또 고객 응대 처리에 대한 어떤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넷째는 영업 현장의 피드백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영업 현장. 영업 현장의 피드백. 직접 고객이랑 판매하는 판매사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가 문제인지 뭐야? 이거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업 현장에서의 피드백이 되게 중요해요. 아멘 고객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고객이 뭔지 아시죠? 예? 예. 정말 고객이 만족하는지 안 맞는지 예? 여기 회사 직원을 통해 가지고 몰래 예? 또는 그 고객을 암행을 시켜 몰래 가서 그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그 서비스의 만족도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탈 고객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고객 이탈 비율 및 이유를 밝혀내고 고객 불만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탈 고객 조사는 쉽지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이탈 고객의 목소리를 듣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까지 했어요. 조사까지. 그래서 지금 사례 연구를 교수님이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고객을 감동시키는 만족 서비스를 실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생명이 최근 모든 직원의 고객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서 우수 직원에게 최고 500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고객 만족 점수를 도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고객 만족 점수,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서비스 향상을 기대한다.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이 만족을 위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서비스가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268페이지에 사례 연구를 한번 좀 보시면은 그런 사례들을 참고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71페이지 고객 만족 서비스 끝은 어디인가? 이렇게 되죠. 끝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존슨앤존슨이라고 아시죠? 존슨앤존슨의 주력 상품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례를 여기다 좀 뒀어요. 자, 그러면은 교수님과 함께 이제 수업을 좀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자리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4주차까지 우리가 수업을 다 했어요. 사실 이제 교수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이 교양 서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너무 지루해서 켜놓고 그냥 내용도 안 듣고 이렇게 수업을 하신 학생은 없겠죠. 교수님이 그 레포트를 이렇게 쭉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학생이 이 과목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아니면 대충 점수나 받자 라고 접근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냥 바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레포트 성적을 내면서 교수님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매사에 충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중요한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으로 나누는 것만큼 아둔한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목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가 과연 이렇게 달콤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수님과 함께 수업한 이 대인관계 능력은, 첫째, 대인관계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역할이에요. 감정을 주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감동을 줘야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아라.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아라. 계산기란 게 뭐예요? 내가 얼마큼 그걸 하게 해서 이익을 낼 것인가.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대인관계는 또 끝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100을 주면은 60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100을 주고 100을 안 주게 되면 싸우게 돼요. 내가 100만큼의 정성을 다했는데 60만큼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져요.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교수님이 살아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적을 만들지 말아라. 세상에는 사람을 둘로 나눠요. 첫째, 친한 사람과 아주 친한 사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이 아니라 친한 사람과 아주 친한 사람을 나눠라. 이거 교수님이 얘기한 내용을 사회생활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회사를 가잖아요. 회사를 가게 되면은 굳은 일이 있어요. 굳은 일이 있을 때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반드시 화가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이 돼요.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 불만이 왜 없겠어요? 이런 불만, 저런 불만, 그렇죠? 또 상사에 대한 불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 왜 있냐면 그 불만을 느꼈다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회사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도하는 거예요. 이런 시도들이 모아져서 좋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제안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하면서 불만만 내세우는 사람 많아요. 꼭 술자리에서. 여러분 술자리에서 회사 욕하고 상사 욕하지 마세요. 상사에 대한 거는 상사 얼굴 보고 제안을 하세요. 예? 제안을.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한 직장인이 되려면요, 이 점 잊지 말아야 돼요. 굳은 일이 있다, 내가 먼저 찾아요. 그리고 좋은 거를 나눈다 할 때는 뒤로 빠지세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는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사업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지금 중간고사는 벌써 이제 레포트를 안 낸 학생이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점수가 없습니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간 안에 여러분이 또 안 냈어요. 자, 기말고사 레포트는 교수님이 또 공지사항에다가 올릴게요. 기말고사 레포트를 잘 보고 잘 내시고, 그리고 4번, 3번, 4번, 4번 결석하면 거의 F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듣지 않았는데 교수님이 거짓말로 들었다고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4번 안 들었다면 그건 F예요. 중간고사 과제물 안 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를 그냥 틀어놓고 또 한다면 아마 이 얘기를 또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다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교수님 수업에 대해서 첫째는 교수님 수업을 듣고 이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첫째. 두 번째는 이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봐요. 이 수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주 핵심이더라. 핵심 요약을 해봐요. 세 번째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맨,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 한번 잘 정리해서 레포트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교수님이 IT 경영과 오면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들 줄 알지만 최소한의 학생으로서의 도리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인관계에서 승리하여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어떤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교수님과 함께 남은 시간도 대화도 많이 하고 또 토론도 많이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